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다. 저는 탈시설한 박경인입니다. 저는 그룹홈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 그룹홈에서 살다가 23살에 자립을 했습니다. 그룹홈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룹홈은 작은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빌라 같은 방 3개 정도의 집에 선생님과 6명, 7명의 거주인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그룹홈에서는 정해진 대로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귀가 시간도 정해져 있어 어두워지기 전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땐 연애 같은 걸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보통 시설에 있는 지원들이나 부모님들은 우리가 연애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연애를 한다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끼리 이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키울 거냐, 장애를 가진 아이를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우리의 연애나 결혼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너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연애하려면 가정이 좋은 남자랑 만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애는 시작하지도 못한 채 벌써부터 연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연애는 성인이 되어서도 연애를 할 때 부모님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연애나 결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될 것처럼 대한다고 시설장들끼리 또는 부모님들끼리 결정해서 장애인끼리 결혼을 시켜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의 시설 밖에 나가기가 어려운데 결혼을 하면 시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결혼을 성공한 자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결혼한 언니들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그 언니들한테 결혼은 생활 어때? 라고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별 행복하지 않은가 물어보지 말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결혼해서 나가는 것만 성공한 자립인 줄만 알았습니다. 발달 장애인도 연애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인도 결혼은 부모님이나 시설장이 결정하거나 주도하는 것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연애는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섹스도 하고 손도 잡고 안아주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누구나 있습니다. 내 몸은 소중합니다. 누구나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희로애락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면서 슬픈 일도 좋은 일도 싸울 일도 많지만 서로 발을 맞춰서 한 발짝씩 같이 나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중고등학교 일반 학급에 특수반이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교육을 20살쯤 처음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받은지 아닌지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아동이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성교육관에 성교육을 배웠는데 인심 체험하기,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등 성과
임신과 출산에 대해 성교육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복지관 간에 가서는 피임법과 생리방법을 등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는 무조건 남자에게 콘돔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좋다. 임신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관계를 하게 될 때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남자가 강제로 해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남자들이 제대로 성에 대해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고 나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성교육은 받을 때 왜 성관계는 남자, 여자하고 사이에만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관계나 연애에 대해 구체적인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 답을 주는 성교육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에 있었던 선생님들은 저에게 살을 빼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 요리를 잘해야 좋은 신랑 얻을 수 있어, 결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정도로도 살을 뺀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토하기도 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연약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말할지 몰라 입을 꼭 다물기도 했습니다. 성교육 시간에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상대방을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데이트 폭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원할 때 사귈 수 있고 동거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적 욕구가 있고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척 할까요? 왜 우리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는 항상 나쁘게만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를 조욕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대해서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권교육을 하러 나갔는데 참여자가 중에 안고 머리에 자꾸 뽀뽀를 하는 남성이 발달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적인 의도가 없는 행동이고 이해도 계속되는 접촉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뽀뽀를 그냥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교육을 같이 해야 하니까요. 그 부분은 소외감을 느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나도 참을 수 없어서 뽀뽀를 그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화도 냈습니다. 또 뽀뽀를 할 때마다 마주보고 손뼉치는 거나 다른 이마를 걸어보면서 다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지 탐색도 해봤어요. 뽀뽀하는 것이 어떤 행동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습니다. 답답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해치거나 나를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해치거나 위협하지 않다면 불쾌해도 참아야 하는 걸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동료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논의했습니다. 그분을 점점 이해하면서 서로 거리감을 줄여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교육을 하니까 불안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뽀뽀를 하면서 자신의 불안했던 마음을 달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알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뽀뽀했던 것만 성적 행동으로 또는 고쳐야 할 도전적인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기분이 나쁜 행동을 하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왜 그랬어 여자인 내가 조심했어야지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잘못했다고 비난당하면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두고 우리를 비난하는 말들을 우리는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게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정당합니다. 라고요.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중받으며 문제를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